안녕하십니까. 속속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등기부 어떻게 발급하는지 한번 확인했잖아요. 이번에는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등기부를 어떻게 보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나중에 이제 연재를 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등기부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요. 그리고 갑구가 있고요. 을구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등기부는요. 우리가 그때 그 발급받을 때 처음에 보면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토지, 건물, 그리고 집합 건물.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그때 발급을 했거든요. 자, 토지의 경우와 건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고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는데 집합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뭘 말하냐면 한 개의 건물에 막 여러 호수가 있어요. 101호, 201호, 막 이렇게 호수가 쫙 있잖아요. 이 호수가 각각 등기가 따로따로 나와 있는 것. 이런 거를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주로 아파트가 여기 속하고요. 오피스텔 속하고요. 그리고 다세대 등이 여기 속합니다. 다가구는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가구는 등기가 하나로 나와 있는 이 건물에 속하고요. 다세대는 호수별로 다 등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가 바로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을 보게 되면 등기부가 하나가 더 나와요. 이거보다. 뭐가 더 나오냐면 표제부가 두 개로 나눠서 1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나오고요.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아까 이렇게 건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건물 한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나오고 요 한 호수 요거에 대한 표제부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표제부가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집합 건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 쭉 알려드릴 거고요. 갑구을군 잠깐 뒤에 설명드릴게요. 먼저 집합 건물 나온 걸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집합 건물하고 나오죠, 여기. 예. 이게 집합 건물 등기부고요. 토지는 여기에 이게 토지라고 나와요. 건물은 건물이라고 나오겠죠. 주로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이런 경우를 많이 찾기 때문에 집합 건물에 대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표제부라고 딱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을까요? 1동 건물에 대한 표시, 한 동 건물에 대한 표시. 전유부 하나가 아니라 이 건물 전체에 대한 한 동의 건물 표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층, 2층, 3층, 4층 해가지고 쫙 나와요. 어디까지 나오나 볼게요. 네, 30층까지 나오네요. 여기는 한 동이 30층까지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로 밑에 보면은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건물이 있으면 그게 공중에 떠 있지 않잖아요. 그게 깔고 있는 토지가 있잖아요. 그 토지의 지번 그리고 면적이 어디 나와 있는지가 바로 여기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라는 곳에 12,259.9제곱미터 해가지고 요 면적이 단지 전체의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번이 바로 단지 지번이 되겠죠. 보통 그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하나로 지번을 딱 묶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등기를 내요. 사용 승인도 내고. 그래서 단지들은 보통 하나의 지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끔 두 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지번이 나눠져 있거나 아니면 행정구역이 틀리거나 이런 경우도 가끔인데 대체적으로는 한 개 지번으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 표제부가 하나 더 나오죠. 아까 1동 건물의 표제부가 나왔고요. 이번에 여기 보시면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이 어딜까요? 네. 12층 1203호. 네. 1203호가 84제곱미터, 84.889제곱미터로 되어 있다라는 전유 부분만 건물에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제부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 밑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아까 대지권의 그 토지의 목적이 되는 그 단지의 토지 목적이 되는 그 토지의 지번과 단지 전체 면적이 나왔는가 하면 이제 이 호수가 지니고 있는 지분, 전체 단지 전체가 내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각 호수별로 조금씩 나눠 가져 있단 말이에요. 지분으로. 그 지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지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지권의 비율이 아까
여기 나오네요. 12,259.9죠. 그거 분의 14.170. 그러면 14.170 제곱미터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지권에 대한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표제부예요. 자, 아까 다시 한번 이게 우리 집합 건물이 우리 집합 건물이 사실 제일 복잡해요. 그래서 집합 건물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간단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게 아무래도 아파트나 다세대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일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표제부가 나오는데 표제부가 두 개로 나왔죠. 일동 건물에 관한 것, 그리고 전유 부분에 관한 것. 그리고 이 각각이 토지를 끼고 있었어요. 여기는 대지권을 끼고 있었고요. 이 대지권은 지분으로 나왔죠. 네, 이건 단지 전체가 나왔고요. 이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권리로 넘어가게 돼요. 그게 갑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을구가 나옵니다. 갑구는요, 소유권에 관계된 권리가 쭉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 누가 얼마에 샀고 누가 얼마에 샀고 이게 기록으로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러면 소유권은 지워지느냐? 지워지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그래서 소유권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이전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현재 소유권자예요. 네. 그리고 을구에는요. 소유권 외의 사항이라고 나와요. 소유권이 아닌 거는 전부 다 을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 우리 대출할 때 보통 근저당 잡히죠? 근저당권, 그리고 우리 전세권도 가끔 잡는 경우 있어요. 그 전세권, 이런 게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을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소유권만 이거고 소유권이 아닌 거는 을구고 그러면은 가압류 어디에 들어갈까요? 소유권 아니잖아요. 그럼 을구에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가압류 같은 경우는 기초하는 권리가 있어요. 어떤 것을 압류하느냐. 그 압류 대상이 소유권이면 갑구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압류 대상이 소유권이 아니면 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서 소유권만 갑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기초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다 소유권에 관한 것들로 해서 갑구에 들어가게 되고요. 소유권에 관계되지 않은 것에 의한 기초한 권리들은 전부 을구로 들어가게 돼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갑구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소유권 보존, 처음 지어서 그거를 건축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하나 자산 신탁, 보통 신탁사에서 많이들 그걸 해요.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신탁사에서 소유권 보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전을 했어요. 누가 이전했나? 김도균이라는 사람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이후에 없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사람인 이분이 바로 소유권자예요. 현재 소유권자. 그러면 앞에 있는 첫 소유권자 지워졌나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워졌나요? 안 지워졌죠. 소유권은 지우지 않아요. 계속 이력이 남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바로 소유권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을구에 가시면 여기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네요. 아까 대출 받으신 거죠. 금방 소유권자가 요 정도 대출을 해가지고 받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받았다라는 내용을 바로 을구에다 기록하게 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봤지만 사실 기억해야 될 건 딱 세 가지예요. 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일동 건물 전체에 관한 표제부, 그리고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 호수에 대한 전유부에 대한 표제부.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고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의 사항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등기부가 소유자에게는 별거 없어요. 내 거니까. 그죠? 근데 등기부를 유념해서 봐야 되는 분들은 대부분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분들은 내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그 집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뭘부터 봐야 되냐? 등기부를 먼저 펼쳐보시고 표제부에 이게 몇 동 몇 호가 맞는지, 내가 이제 들어갈 집 그 호수가 맞는지, 그리고 갑구를 여러분 소유권이 나오죠? 그럼 소유권자가 내가 지금 계약한 사람이 맞는지. 세 번째는요. 을구에 보시면 거기에 비어 있으면 근저당이 한 번도 대출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빨간 줄로 쫙쫙 그어져 있다. 그러면 상환이 돼서 다 말소가 된 겁니다. 가끔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주인이 살다가 나가는 경우는 상환 조건으로 계약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제 잔금을 주고 들어가고 그 이후에 등기가 말소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이게 이제 대출이 없어졌구나라는 걸 쉽게 아실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중개사분들이 설명을 해주지만 본인도 알고 계셔야만 이게 그렇구나라고 확신을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등기부에 대한 설명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면 가장 빠른 소식, 따끈따끈한 소식 먼저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기획력 더샵 박병희 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